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지표입니다. 트럼프로 인해서 트럼프 때문에 제가 현재 주력으로 투자하는 테슬라가 많이 올라서 기분이 매우 좋은 11월 초반인 듯합니다. 아무튼 저를 제외하곤 거의 모든 분들이 산타랠리를 보는 듯해서 단기적인 전망과 장기적인 전망을 봐볼까 합니다. QQQ ETF 좌측은 일봉 우측은 주봉입니다. 주봉부터 보시면 제가 예상한 대로라면 조금 민망하지만 아무튼 주봉의 소파동이 다시 위로 돌렸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큰 하락만 없다면 이 상태로 주봉이 마감될 듯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도 소파동은 위로 돌리면서 일단 시작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예상하는 대로였고 정말 제가 좀 더 하락론자스럽게 하락장을 본 거면 다음 주 금요일에는 소파동이 다시 아래로 꺾이면서 하락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근데 무조건 주봉만 보고 이걸 판단하는 건 사실 리스크가 큽니다. 막말로 일본 기준으로 목요일까지 쭉 상승이 나오다가 금요일 하루 만에 장대 음봉으로 크게 떨어지면 바로 소파동이 아래로 꺾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봉은 사실 예측하는 게 어렵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보시는 산타랠리가 나오려면 다음 주 주봉의 소파동 위치가 다시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좀 더 상승 랠리를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약간 높이가 애매한 대파동도 위로 완전히 올라가면서 좀 더 하방 지지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죠. 예전에 대파동 포봉까지 나온 해들을 보니 소파동 쓰리봉 혹은 포봉이면 끝이 나긴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쓰리봉을 만들고 있으니 이 랠리는 정말 이번 겨울이 끝일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면 제가 예상하는 하락장은 결국 이번 11월에 나오지 않는다면 2025년도 초반 대선 1년차 붙어 나온다는 소리인데 일명 계절성 보는 입장에서는 아무튼 하락장이 11월에 나와도 이상하고 2025년도 상반기에 나와도 이상한 헛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완전히 틀리려면 S&P 500이 도대체 몇 가지 올라야 하는 거고 S&P 500 포워드 PER이 23배를 넘길 수도 있다는 건데 그건 뭐 그때 가면 누가 맞을지는 정해지겠죠. 그렇다면 결국 내가 현재 주봉 보고 예측을 하기보다는 3배 혹은 2배 레버리지 상품 투자자라면 주봉보다는 일봉이나 시간봉을 보면서 짧게 스윙 치면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다음이 SPY ETF 주봉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파동 포봉이 나올랑 말랑하고 있고 소파동이 QQQ와 마찬가지로 쓰리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 분석이 맞고 틀리고는 중요치 않지만 많은 분들이 산타랠리를 보고 있어서 그런지 왠지 모르게 내가 분석하는 게 틀릴지 그분들이 맞을지 저 혼자 긴장하고 있는 그런 요즘입니다. 사실 상승이 나오면 대다수의 분들이 수익을 얻을 테니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더 좋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봉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포모에 못 이겨서 물량을 더 매수하고 싶은 분들이 분명 발생하겠죠. 가장 안전하게 상승 중에 추매하는 방법이라고 해도 100% 맞아 떨어질 순 없지만 그나마 정말 손익비적인 측면에서 내가 손절을 하더라도 추가 매수하는 방법을 제 기준에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봉상으로 보면 일단 소파동이 다시 아래로 눌려야 합니다. SOXX ETF이고 일봉입니다. 역시나 소파동이 위로 상승 중이죠. 물론 불타기로 여기서 추가 매수할 수도 있겠으나 그건 일단 제 원칙과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소파동이 무조건 아래로 약간이라도 눌릴 때까지 추가 매수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좋은 이유는 만약 본장 초반에 소파동이 위로 올라가면서 장이 시작하면 오늘은 일단 추가 매수 기회는 없구나 하고 꿀잠 자면 됩니다. 롱을 매도하고 싶은 분 입장에서는 분할 매도를 계속 조금씩 하면 되는 거고요. 주식 이렇게 심플하게 하면 되지만 우리는 하루에도 매수를 하지 않고 예수금을 가지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불안해합니다. 물론 저도 차트를 보고 있자면 일봉 말고 더 짧게 시간봉이나 분봉 보고 단타나 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에 안전하고 좀 더 크게 수익을 내려면 그나마 최대한 안전하고 완벽한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야 그 위치가 혹여 실패하는 자리였다고 할지라도 손절하는 명확한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소파동이 올라갈 때 쭉쭉 더 갈지 모르지만 불타기를 했는데 SOXL 확장 시간 1시간 차트입니다. 하루에 16캔들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적용된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란색 파동이 7일 본장 초반이나 FOMC쯤이면 과매수권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맨좌측처럼 큰 눌림을 안 주고 계속 파란색 파동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 다음 경우처럼 7일 장중이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갑자기 확장시간 1시간을 보는 이유는 확장시간 1시간 차트의 파란색 파동이 일봉의 소파동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위에서 일봉의 소파동이 최소한 아래로 조금이라도 눌릴 때 추가 매수를 해야 상승과 하락에 따른 명확한 손절 기준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목요일도 오르고 금요일도 오르면 당연히 불타기가 맞았어 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혹여라도 목요일 장중에 단기 고점이 완성되고 아래로 밀린다면 목요일 장중에 상승의 포모를 못 이겨 매수 들어가는 동시에 그때부터 투자가 홀짝이 되는 거죠. 엔비디아 확장시간 1시간 차트를 보겠습니다. 역시나 파란색 파동이 고점 부근에 거의 다 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 모든 지수에 끌려가는 상품들의 파동이 단기 고점이 나올지도 모른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2에서 3일 더 추가 상승이 이어질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눌리던 말던 롱 추가 매수해도 되는 거고, 제 입장에서는 여기서 단기 고점이 안 나오고 눌리지 않고 추가로 2에서 3일 더 올라가면 그냥 현재 가지고 있는 롱 포지션을 천천히 분할 매도하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 하락은 보통 어디일까? 확장시간 1시간 차트상 80에서 120 일이평선입니다. 거기서 매수를 받았는데 반등에 실패하고 아래로 밀릴 수도 있는 거고, 거기서 다시 반등이 나와서 고점을 뚫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추후의 영상으로 남겨보는 걸로 하고요. 테슬라 확장시간 마찬가지로 1시간 차트입니다. 여기도 역시나 파란색 파동이 프리장 초반보다는 본장이나 새벽 시간쯤에 과매수권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필 FOMC 부근에 딱 맞춰서 기가 막히게 세력들은 주차를 해놓죠. 여기서 올라가는 말을 타자하고선 추가 매수를 하는 거는 본인 자유이고 본인 투자니깐 제가 드릴 말은 없지만, 기왕이면 일봉의 소파동이 아래로 밀릴 때 이걸 더 짧은 확장시간 1시간 차트로 넘어와서는 파란색 파동이 아래로 밀릴 때 그때 들어가는 게 최소한 고점에 물리지 않으면서 추가 매수 받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고 있기에, 그럼 지금 현재는 올라가는 일봉상 소파동과 확장시간 1시간 차트의 파란색 파동이 올라가니 그냥 롱을 가진 입장에서는 천천히 하루하루 분할 매도만 하면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현재는 녹색 파동도 외봉이기 때문에 최소한 대파동에 한 번 더 상승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FOMC 시간대를 기점으로 한 번 더 상승이 이어질지, 혹은 확장시간 1시간 차트상 80에서 120 일이평선까지 밀릴지가 결정이 날 텐데, 일단 테슬라는 이격도를 봐서는 과연 80 일이평선까지 하루 만에 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며 테슬라는 좀 더 가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테슬라 롱 옵션 베팅 상황입니다. 290달러와 300달러의 롱 포지션이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90에서 300달러 부근의 분할 매도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쯤에 풀매도 할지는 결국 본인 선택이고, 풀매도 한 이후에는 일봉상 소파동이 아래로 밀릴 때까지는 매수하지 말고 그냥 관망하면 됩니다. 모든 상승을 다 먹을 수도 없지만 하락할 때 기준점을 만들고 그때만 기다리면 최소한 내가 고점에 물리지 않을 순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